올보다 오히려 금액은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 6, 7월 달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는 과정이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교수님과 함께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풍향계인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한국 경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뭔가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베색,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 네, 이분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풍향계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 중에서 국내 총생산 수출이 44%나 차지해요. 네. 우리 수출이 전 세계로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품목별로 또 수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돼요. 매월 1일 날 전 세계로 어디로 많이 수출되는가 이게 발표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은 매월 1일 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는데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1일 날이 쉬는 날이도 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합니다. 이번 6월 1일이 지방선거로 쉬는 날이었었죠. 네, 쉬는 날이었는데도 발표를 했죠. 그만큼 우리 수출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쉬는 날도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분들 부지런하시네요. 그것보다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 한번 그 높은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수출을 보고 한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쉬는 날이어도 꼭 나와서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나 한국 경제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일대 교수 역시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표현했다는데요. 스티븐 노치라고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분은 저 금융회사에도 근무하고 지금 예일대학교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도 정말 저 아시아 경제, 세계 경제를 잘 흐름을 판단하는 분인데, 이분은 또 한국 경제, 금융시장을 세계 경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옛날 저 강부들이 일을 할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카나리아가 먼저 이산화탄소를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광 속에 카나리아를 먼저 데리고 다니는데 카나리아가 비틀거리거나 카나리아가 죽으면은 야, 이산화탄소가 새고 있구나. 더 이상 일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았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경제를 보면 전 세계로 수출하니까요. 한국 수출이 잘 되면은 세계 경제가 좋다는 의미고요. 한국 수출이 안 되면은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 우리 주가가 국제 유가에도 선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7년 그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갈 때 골드만삭스 같은 데 200달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지고 뭐 유가도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출이 안 된다는 건 세계 경제가 나쁜다는 거죠. 그 시차를 두고 유가도 떨어졌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우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국제 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우리 주가가 떨어진 거 보면 저는 머지않아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거는 그만큼 세계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출을 보고 우리 주가를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세계 경제 풍향계다, 이런 거 유명한 경제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수출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기도 하고 다른 경제들에 비해서 더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 이 한국 수출에서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수출을 전 세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 보고 잘 되는 지역이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 중 최근에 미국 비중 좀 올랐습니다만은 미국하고 EU 선진국 비중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미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2%였습니다. 근데 한때 12%까지 줄어들었다가 뭐 최근 올 4월까지 5월까지 보니까 한 15%로 조금 늘었어요. 최근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유럽 비중도 한 14%
14%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많이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죠. 예, 중국이 2000년에 11%에서 한때 27%까지 늘었다가 최근에 중국 경제 뭐 봉쇄도로 둔화되니까 한 24%까지 줄어드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아세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세안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인데요. 네. 이게 수출 비중이 2001년에 한 11%였는데 올 5월 달까지 보니까 19%로 제일 빨리 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세계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우리 수출을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식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이 지표를 참조해야 된다. 갈수록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 비중은 좀 줄이고 지금 그 모간 스탠리 같은 데 보면 각 국가별로 지수 비중이 있는데 선진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 비중보다도 미국이나 선진국 비중은 그 모간 스탠리 비중보다 더 낮추고 중국이나 아세안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는 과정이다. 네. 중국의 정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예. 점점 더 그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 같은데 예. 한국이 수출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 주로 이제 반도체가 생각이 예. 나고요. 예. 옛날에는 좀 조선이 잘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옛날에는 네. 조선이 잘 나갔었는데 조선 비중은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럼 대부분이 반도체인가요? 예, 반도체 수출 비중이 우리가 거의 20% 정도 되죠. 높네요. 조선은 과거에는 거의 뭐 10%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3%대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가 배들은 네. 옛날 일본에서 만들다가 우리나라가 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조선이 지금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고가 좋은 배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요새 그 조선업종 주가도 괜찮은데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조선사들이 중국 배를 이용해 보니까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네. 우리가 조선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이고 해상에 또 다른 배들도 지금 매연을 많이 푼다는 거거든요. 그 배를 매연이 안 나는 배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만들 거라는 거죠. 아, 기술력이 있나요, 네, 지금?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도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수출비 10% 3%까지 떨어졌지만은 앞으로는 뭐 괜찮을 것이다. 이런 배를 만들면은 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그 수출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수출에서 업종별 경기를 알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출과 주가는 대체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는 건가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면은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날에 얼마나 우리가 수출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 5월달 수출이 20% 정도 증가했는데 그거는 올 5월이 작년 5월보다 노는 날짜가 더 적었어요. 일하는 날짜가 이틀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20%는 과대평가된 거고요. 실제로 그 일하는 날짜 우리 수출이 얼마 됐는가 그걸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한 10.7%로 20%가 아니라 10.7%로 많이 둔화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 가지고 주가를 많이 예측하는데 네. 4월보다는 5월 주가가 좀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5월 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올 말에 들어가지고 조금 올랐었습니다. 근데 일평균 수출 보니까 4월에는 하루에 24억 6천만 달러 수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5월 보니까 한 26억 8천만 달러로 4월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전망한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걸 보고 5월에는 좀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근데 올 초에 떨어지다 좀 올 말 들어서 조금 올랐죠. 네. 그런데 맞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6, 7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6월에서 7월은 그렇게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는 이걸 건가요? 보면은 주가도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8천만 달러인데요. 그런데 6, 7월도 뭐 26억 달러를 약간 넘어요. 5월보다 오히려 금액은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 6, 7월 달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꼭 이거를 따라가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좀 가소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제가 적정 주가를 이야기해 보면은 한 적정 주가가 뭐 2,750 정도 나와요. 근데 현재 지금 2,680 정도인가요?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낮으니까 주가가 오를 여지는 있는데 이거 일평균 수출로 보면은 6, 7월 달에는 주가가 좀 지루한 조정을 거칠 것이다. 앞으로 또 데이터가 나와봐야지 아는데요. 네. 제가 데이터 나올 때마다 모델을 놓고 다시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8, 9월에는 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오. 1분기에는 우리 주가가 한번 오를 수 있다. 그때는 또 좋은 일도 좀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우리 물가가 5월 소비자 물가가 5.4% 증가해서 거의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아마 물가가 6월까지도 5%를 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6월을 전년 동업입 상승률을 보면 기준으로 보면은 7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제가 선행지수 가지고도 앞으로 주가를 예측하는데 물론 선행지수가 지금 하락 과정인데 조금 반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주식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6, 7월에 뭐 지루한 조정을 보일 텐데요. 이럴 때 조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3분기를 한번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추세적인 주가 상승 국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4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생산도 감소하고 소비, 투자 세 개가 다 감소했거든요. 특히 이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인데 이게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경기가 좋아졌었죠. 네. 근데 2월을 정점으로 3, 4월 떨어졌거든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이 한 번 떨어지면요. 평균 19개월 떨어졌어요. 지난 11번의 순환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2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아직은 경기 확장 국면을 논할 시기가 아니고 주식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이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3분기 반등한 거는 우리가 뭐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산을 내려오는데 작은 언덕 뭐 이런 언덕은 있거든요. 네. 그런 언덕이 3분기 한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살짝 오르는 시기가 잠깐 오는 거네요. 그게 뭐 한 10% 정도는 뭐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이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인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수출 통계를 빨리 발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정말 국가별로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점점 중국이나 아세안 이쪽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참고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가를 살짝 전망해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정말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